한양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꼭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양대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3불. 수능, 최저, 면접, 그렇죠. 자소서가 아예 없는 학교. 그렇죠. 이제 자소서 다 폐지됐으니까 네. 이제 2불. 수능, 최저, 면접이 아예 없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 1등급 때 극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한 장을 쓴다. 이게 이제 한양대 교과의 이 지론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무조건 쓰고 보는 거다. 왜냐면 여기는 쓰면 무조건 붙는다. 왜냐면 단순 교과 100%.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2 입시부터 올해까지 바뀜이 없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원래는 제적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11%. 여기도 11%네. 네, 여기는 아예 11%예요. 그러니까 우리 2등급까지는 와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그냥 교과다 보니까 그치. 2등급이 거의 붙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정말 뭐 진짜 돌고 돌지 않는 이상. 다만 한양대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요 학교장 추천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자연 계열이 추천 기준 교과목들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이수를 해야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교과에서는 미적이랑 기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이수해야 되고, 과학교과에서는 물화생지 중에서 한 과목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된다. 물론 다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걸 못 맞추면 이상한 그렇죠. 거지. 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러니까. 다만 요 기준이 있다. 그리고 진로 과목은 상위 3과목만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양대 지역 균형에 대해서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요게 내년에 바뀝니다. 내년에요? 내년부터 이제 한양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생기고 드디어 종합 전형에 면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불 시대는 끝났네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해자대학교에서 그냥 일반 다른 일반 학교와 그냥 트렌드를 같이 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꿨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학교들이 다 수능 최저를 걸어서 들어오는 친구들과 한양대가 이런 거 없이 받아서 왔던 어떤 그 학생들의 여태까지 이 기간 동안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학업 역량을 이수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한양대학교 일단 인문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보시다시피 요 2, 3 입결 딱 숫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본 숫자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러네. 네, 확실히 교과 100%, 수능 최저 없다. 요거를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한양대학교 이 인문계열 21년 기준 했을 때 평균이 1.49. 11%가 의미가 없네. 11%가 의미가 없죠. 그리고 2022 입시일 때 1.45. 그다음 작년 2023 입시 때는 1.42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소폭이지만 지금 내신 컷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면 올해는 거의 이 이론대로만 가면 1.4 올해는 1.40 정도에서 딱 마무리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거기에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들어오는 교과로 바뀌기 때문에 한양대를 어떻게 보면 수능 공부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이지. 이렇게 되면 올해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내년 재수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1.4 이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양대를 안 쓸 수 없는 상황. 일단은 무조건 써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거의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위에 있는 학교, 왜냐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게 이게 70% 것인데 얘네도 충원율이 1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100%가 넘었는데 1.4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데, 이 위에 있는 대학 그냥 뭐 어떻게든 간에 다 떨어지고 일로 온 친구들이 대단했을 텐데 거기에 좀 안타깝지만 솔직히 한양대 특히 인문계열을 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냥 저는 절반 이상은 결국 5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여기만 붙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되게 냉정하게 판단해. 그쵸, 왜냐하면 그쵸. 수능 최저가 있는 위에 있는 학교를 쓰면서 한양대를 분명히 썼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한양대를 갔다? 그 위에 있는 거 다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할 확률은 더더욱 높아지겠고.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를 최저가 맞- 들어오게 그치. 되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을 때 이제 한양에 합격하는 애들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 한양대가 1번인 애들도 있죠. 근데 한양대가 이제 4번, 5번, 6번 카드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다수가 고려대를 다 써. 아, 그렇지. 예. 고려대를 쓰고 여기에 성균, 서강, 한양을 쓰거든. 일반적으로. 이게 기본 옵션이야. 일반고 애들의 옵션이야. 고려대 최저, 그렇지. 성균관 최저, 서강 최저, 그 다음 한양. 여기에 이제 밑에 쓰냐, 아니면 뭐 위에 그냥 다 써보냐, 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종합전형을 복수로 쓰냐, 뭐 이게 일반적인 형태거든. 그런데 한양대를 들어갔어. 심지어 인문계, 자연계도 아니고. 그러면 솔직히 다 떨어졌다 봐야 돼. 그렇죠. 그 밑에도 써서 붙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네임밸류가 한양대니까. 아니, 그럼,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위치적으로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은 애들이 정말 내신적으로 매우 매우 우수한 애들인데, 내신에 빼고는 과연 뭐가 있는 애들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아, 거지. 그러니까 진짜 한양대 인문계가 참 애매해. 굉장히 애매해. 애매해. 이게 네임밸류로 따지면 한양대인데 그래도 한양대인데 근데 한양대 인문계 애매해. 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평균값 기준하면 1.4입니다. 근데 1.4를 그냥 기준에 쭉 잘라보면요. 거의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1.4지만 가장 위에 있는 1.17, 요 네. 파이낸스 경영학과 네. 요 라인부터 쭉 해서 보면은 솔직히 1.5가 넘어가는 계열 쪽에 있는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 보이시는 지금 학과들을 보세요. 뭐 의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국어교육, 국어국문, 중어, 중문 이런 거 들어가 있죠. 어문 계열 학과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비선호하는 학과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 냉정하게 딱 얘기했을 때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붙은 애들은 이게 다 6번으로 쓴 거예요. 6번으로 써서 1, 2, 3, 4, 5번 다 떨어지고 여기 온 겁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모집 단위가 되게 인기가 높은 학과란 말이야. 다른 학교는 꽤 높은데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될 만한 애들은 다른 데 다 붙은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서 보기 때문에. 미국이 했나? 뭐 그건 모르겠지만. 왜냐면 2022때 1.38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정치학과도 마찬가지. 1.19였는데 1.6까지 떨어졌다? 말이 안 맞잖아. 다만 여기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좋든 나쁘든 아무튼 단순 조건 100%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올해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보고 1.6, 1.7 혹시 나도 예비로 진짜 뭐 한 200% 돌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다 보거든요. 여기를 잘 상향이라 생각하고 쓴다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는데 안정적으로 쓰려면은 저는 1.4 이내 라인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1.4 안에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과를 좀 쓰시고 1.4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입하는데 단순하게 2023 입시 결과만은 보지 마세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입결만 보시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 같은 경우는 3개년 평균치를 내봤어요. 3개년 평균치를 내보면 가장 낮은 과들도 1.59예요. 1.6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최소 1.6이 넘어가면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 요게 이제 한양대에 대한 제 인문계에 대한 좀 제 생각이고요. 자연계가 되게 기대되는데 자연계를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은 정말 모집되는 거나 많잖아요. 한양대가 자연계열 자체가 워낙 그쵸. 유명하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에 비해서는 보시는 숫자가 굉장히 높죠. 평균 컷, 최하 컷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일단 자연계열 2021, 21 입시에서는 평균이 1.31이에요. 1.31. 그리고 22 평균이 1.38이에요. 그리고 요 작년 23 입시가 1.3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3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진짜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두 개로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능하기 싫은 애들, 그렇지. 두 번째로는 다 떨어지고 여기 붙은 애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솔직히 이 1.3, 1.3 안짝에서 진짜 한양대 말고는 위에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1.3이면 서울대 직교 아니 그러니까 쓰는 애들이야. 음. 진짜 서울대 직교 막 평균적으로 합격했을 때 평균 컷들이 1.3 정도 컷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3 정도면 또 의대나 이찬역수 쓸만한 친구들인데, 약대 쓸 수 있고 의대도 지방의대 쓸 수 있고, 치대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애들이 당연히 나는 의학 계열은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학 계열을 2장 이상 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내가 뭐 공학을 쓸게요, 뭘 쓸게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한 걸 감안해서 봤을 때도 1.3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내신으로 한양대 교과를 붙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의 아무튼 다른 옵션들을 다 부합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한양대가 붙은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딱 들어갔을 때 약간 현타 올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이제 도입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간절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 아니면 그래? 일단 붙었으니까 가자. 그리고 나서 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또 많겠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솔직히 한양대 들어간 애들 중에서 특히 요 지역 비정지로 들어간 애들들 보면 현타 오는 애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양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나쁜 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은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학교 갔는데 여거보다 한 단계 위에 내가 욕심이 있었네. 그 욕심들에 대한 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휴학을 하거나 재수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너 되게 좋은 데 갔다 하지만 솔직히 정작 중요한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학교고, 뭐 한양대 자연경하고 취업 깡패인데. 근데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가 딱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3이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한양대만 더 원하는 애들이 있어. 있어. 특히 남학생들. 원하는 애들이 진짜 있어. 남학생들. 한양대. 평균값 기준에서는 일단은 1.3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1.3 딱 기준으로 하면요, 라인이 딱 여기에요.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과학, 화학 계열, 자동차 계열,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에서 가장 좀 대표하는 과들. 물론 밑에 있는 과들도 장난 아닌데 반도체는 1.03이야. 반도체 들어가는 애들은 그런 여기가 6번 카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가 1번 카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반도체 요즘에 진짜 왜냐면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거를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진짜 이 반대쪽 공학과 아마 인기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컷이 1.03이다? 아니 상상 소울이잖아요. 이게 얘네도 최소한 50%는 충원율이 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최초 붙는 다 1.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소위 말해서 그 최상위 그 의학 계열을 본인들이 이제 안 간 거지. 이건 못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여기를 택한 거니까. 안 갔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본인들이 여기를 더 선호했다고 좀 봐요. 그렇죠. 근데 요 밑에 있는 라인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과들도 보면은 조금은 양보했을 것 같은 과들 있잖아요. 건설환경공학. 누가 이런 거 1번으로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거 전형적으로 내신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뭐 유기 나노공학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건축계열 이런 것들, 식품영양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를 만약에 내가 한번 전략적으로 쓸 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말 1.3 이내에 들어가는 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받는 정도 아니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정도의 성적에서 그냥 내가 6번 카드로 한양대 쓴다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조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진짜 한양대를 만약에 1등급 때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이 노리려면은 종합전형을 저는 훨씬 더 권장해요.
종합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 편이었어요. 이제 한양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뭐 교과 전형 요소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것도 없고 아주 일반적이다 보니까 뭐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누적되고 있는 이 내신 컷이 올해의 예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예, 내년에는 분명히 바뀌지만 수능 최저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실제로 걸어놨지만, 그러면은 수능 최저를 걸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특히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반대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는 걸 전략적으로 노렸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야, 그게 아닐 그러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서성한 자연계열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거 싸우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한양대가 살짝 좀 전형 자체가 달랐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형이 똑같아졌잖아요. 수능 그럼 최저 이제 교과 있으니까. 전형으로 딱 대입해서 딱 석차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은 그렇죠. 어느 학교의 어느 모집 단위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가장 내신 등급, 즉 우수한 애들이 많은지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그게 아마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좀 세개 학교 지금 진검승부 하겠는데 판단할 수 공대는. 있는. 예,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 내후년쯤 우리가 아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후년쯤. 예. 내후년쯤에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예, 예, 재밌지 예. 않을까. 아마 아니,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찍고 있으면. 왜냐면 남학생들이 한양대 무슨 로망이 있는지 그냥 뭐 어디 갈래 그럼 다 한양대니까. 아니, 그렇죠. 네. 좋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한양대 교과 전형 아무튼 압도적인 내신이 있어야 된다. 또 요 말씀드리면서 한양대 편은 끝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남학생들의 로망이 한양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의 로망 하면 딱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이화여대 아니겠습니까? 여대에서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화여대로 이화여대.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